그렇다면 이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관련 궁금증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.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. 자, 첫 번째는 이거예요. 많이 먹을수록 두루두루 건강에 도움이 된다.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자 공개해 볼까요? 중복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중복하려고 중복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땐 다 이름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다 다른데 좋을 것 같아서 먹는 건데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다고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면 돼요. 내가 저거 뭐 때문에 먹지, 저거 뭐 때문에 먹지 하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위 기본적으로 영양소에 대한 단백질 보충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. 이런 것들은 다 중복이 되고 이런 단백질 보충은 결국은 체중도 들게 되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가장 요즘 걱정하는 체중 관리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죠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쓰고 있는 영양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 중복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20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순위를 좀 매겨봤거든요. 한번 보실까요? 일단은 5위가 크릴 오일 7%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같네요. 공동 4위네요. 홍삼도 7%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7.3%인 3위는 무엇일까? 이 안에다가 제가 딱 갖다 놨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3위! 짠! 오메가3가 나왔습니다. 이거 오메가3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, 임 교수님. 네, 그렇죠.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에요.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지방산인데요.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서 세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요. 또 여러 가지 뭐 천식 예방이나 만성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혈액에 있는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 뭐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. 이게 두뇌 영양소거든요. 그래서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실은 우리가 음식으로 잘 섭취해야 되는 그런 그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요. 실제 이제 스페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. 스페인의 비만 영양 생리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6년 동안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쭉 관찰을 했더니 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섭취하는 에너지 한 0.7% 수준. 그러니까 한 1에서 2g 정도 돼요. 그 정도 이렇게 꾸준히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한 뚝 떨어졌더라. 좀 떨어졌더라.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평소에 꼼꼼히 챙겨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. 꼭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캡슐로 먹어야 되나 하지만 뭐 이따 아시겠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 좋아하는 뭐 정말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이런 곳에 많으니까 그냥 오메가3 지방산 먹어야 되겠구나.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중성지방을 낮춰준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껏 드셔도 되는 걸까요, 강 교수님?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지혈증은 병입니다. 병이면 저걸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. 병이면 저걸로 해결해서 안 되고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.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죠. 스테틴이라는 약을 먹어야 약이다. 그걸 약을 먹어야 되고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저게 기름덩어리죠.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또 문제를 만들어요.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했지만 임상시험이 오메가3에 대한 임상시험은 가장 많이 한 임상시험 중에 하나고 지금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실제로 결론 나온 거는 상당히 많이 먹는 경우인데 상당히 많이 먹는데 그건 부작용이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먹어야 합니까? 그럴 필요는 없다. 대신 한두 알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. 저는 항상 이 뇌졸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 오메가3를 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혹시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혈관에 도움이 되는 약은 다 제가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중복은 또 피하라고 하시는데 오메가3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그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, 교수님? 저희가 지금 계속 오메가3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
일반적으로 식이를 할 때 등푸른 생선이나 이제 생선을 많이 복용하도록 권장하는데요. 네. 이 그 오메가3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걸 보면 생선 오일 또는 뭐 정어리 오일, 심해상어유 이런 또는 크릴 오일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. 아까도 크릴 오일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. 예. 크릴 오일에도 이러한 그 오메가3 성분들이 들어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중복해서 드시다 보면 과량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하는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들도 아스피린을 복용하시게 되는데요. 이제 이러한 그 오메가3가 일반적으로 저희 혈관에서 이런 피떡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도움을 줘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. 네. 이제 하지만 이 아스피린과 함께 오메가3를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만일에 복용하시다가 이제 어떤 평소보다 명이 잘 드시거나 아니면은 피가 났는데 지혈의 되는 속도가 좀 더 느린 경우에는 좀 같이 드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잘 관찰하시면서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영양제, 보충제보다는 천연식품으로 드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그다음에 2위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또 많이 먹어요. 짠! 각종 비타민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1등일 줄 알았거든요, 임 교수님. 네, 저도 1등인 줄 알았는데 1등이네요. 네,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 이 비타민이죠. 비타민 무기질이고 또 실제 과학적으로도 이 근거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입증이 된 것이 바로 이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입니다. 실제 이 비타민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잘 이루어질수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요. 꼭 필요하겠죠. 또 무기질의 경우에는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. 실제 이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음식으로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섭취할 수 있어요. 물론 여기에 그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가장 섭취하기는 간편해요. 특히 종합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 섭취하기는 간편하시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을 제때 잘 챙겨 드시고 이런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차선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실 중복 섭취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. 저는 그 영양제를 5개 먹고 있거든요. 근데 5개 영양제 먹고 있는데 그중에 비타민을 한 2개를 먹고 있는데 네. 비타민은 뭐 많이 먹어도 뭐 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배설로 또 내려가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해서 뭐 중복으로 해도 뭐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비타민을 뭐 조금씩 이렇게 겹쳐서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, 선생님? 네, 일반적으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중복해서 드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저희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. 이런 그 영양제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량을 복용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지용성 영양제는 또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축적에 의해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이 지용성 비타민 A를 5,000IU 드시는 것은 이제 어떤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때문에 드시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양제들이 이런 성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합 비타민 먹으면서 또 어디에 좋다는 비타민 D나 비타민 A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 경우에는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명심해야겠고요.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비타민 영의 1위 영양제죠, 영양제. 네. 자, 보겠습니다. 유산균 제제네요, 강 교수님. 이거 유행인 것 같죠? 네, 광고도 많이 하고. 네. 왜냐하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면역 기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도움될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이제 2가지 뜨는 게 한 가지는 비타민 D, 다음 한 가지는 유산균 제제인데요. 네. 우리 잘 알다시피 유산균 제제는 과거에 먹었을 때는 항생제 먹을 때 항생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게 몸에 유산균을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 먹을 때 함께 먹었던 같이 부분이에요. 처방해 줬었어요. 그다음에 설사 있을 때 가끔 썼어요. 그게 설사 있을 때 어떤 경우 도움되고 어떤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설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장내에 유산균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들이 망가졌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유산균 제제는 내가 망가졌을 때 도움되는 거고 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?
면역 기능 때문이고요. 또 요즘 뭐 심하게는 이렇게 대변 이식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독특한 형태의 유산균이 있거나 없으면 몸에 훨씬 좋지 않을까. 근데 아직은 먼 얘기고요. 네.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유산균 제제는 내가 이렇게 불편할 때는 도움이 된다. 그 외에는 특별히 도움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구나. 근데 이 유산균이 괜히 1위가 아닌 게 앞서 보셨던 영상의 사례자 두 분도 다 유산균 드시고 맞아요. 저도 유산균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유산균은 어떤 영양제와 또 겹치는 성분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. 네, 이 유산균, 즉 이제 장내 유익균이죠. 이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그런 유산균,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. 잘 아실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프락토 올리고당, 뭐 대도 올리고당, 이소말토 올리고당 이런 올리고당류 그리고 뭐 라피노스라든지 이눌린 또 치커리 추출물 이런 것들인데요. 얘네들은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유산균 대용 식품으로 이제 또 함께 드시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함께 중복이 돼서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뭐 복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통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팽만감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방귀도 잦을 수 있고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해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